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만납시다. 네, 하나님의 창조를 만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강의는 1시간씩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1층에 있고요. 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가 끝나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인사와 또 축도하면 이제 일정이 마치게 됩니다. 네, 모든 일정이 마치면 저희가 1층에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햄버거와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붐비는 관계로 될 수 있으면 이제 교회에서 드시는 것보단 가져가셔서 드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교회에서 드시게 되면 쓰레기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세미나를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서울 삼성병원의 대장암센터 연구원이시고 성균관대 의과대학 연구 교수로 계시는 이명철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계층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놓고 이렇게 세미나 하기는 아마도 제가 한 10년 정도 강사를 했는데 거의 처음이 아닌가. 자, 우리 제일 나이 어린 학생이 몇 살이에요? 자, 제일 나이 어린 학생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있어요? 유치부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네. 그래서 찬양하면서 내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오셔서 다 이해될 수 있도록 만져주세요. 너무 반갑고요.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오셔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그림을 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시니까 저보다도 이제 그림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명을 좀 이렇게 앞에 걸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워낙 스타일이 약간 좀 몇 살 같이 보이세요? 그건 아버지 다 알아. 그걸 모를까 내가. 30대 맞을래? 자, 제가 45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점심도 여기 와서 너무 맛있는 걸 먹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는데 부모님들도 계시죠, 여기 부모님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내내 진화론만 배우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와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몇 번 갑니까? 야, 바뀌었으면 좋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이 교육 진화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진화론이 이 동물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자연계에 나타난 진화론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이제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자,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생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성적표 뒤에 보니까 이공계가 갈 수 있는 그 학과가 쫙 깨알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읽다 보니까 미생물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미생물학과 이건 뭐 하는 거지? 조그만 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배우는 곳이구나. 신기하겠다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는 너무 점수가 높아서 못 갔고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들어보니까 이 작은 생명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얘네들 삶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놀라워요. 작은 세포 하나인데도.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제가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접한 거죠. 이제 일반 세상에서 가르친 학문이니까. 근데 저는 당시 방언도 했었고 청년회 회장도 했었고 뭐 중고등부 회장도 했었고, 저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딱 과학으로 가르치니까,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1학년 2학기 후반이었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맞다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신 진화론으로 해서 계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그건 일부의 얘기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진화론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맞으면 진화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아니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 제가 11조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11조를 거기다 내는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마다 나와서 나 늦잠 자고 싶은데 그걸 박차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91년도였으니까 지금 2016년이니까 뭐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는 제 나름대로의 답은 뭐다? 뭐가 맞다? 창조가 맞다. 그 이야기를 1시간 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화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건들만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아주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 분야가 왜, 과학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창조로 봤을 때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가, 왜 이게 창조과학에서는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는가,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에? 뭐가 보여? 개? 개를 볼 수 있구나. 자, 다양하게 나오죠.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뭐가 보이죠? 사람인데, 이분이랑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한번 대시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생각도 하기 싫으세요? 여자 말고 남자 청년 중에서. 자, 생각도 하기 싫은 이유는 왜죠? 이분이 누구처럼 보여요? 마귀 할머니처럼 보이죠. 여기가 코, 여기가 눈, 여기 턱, 여기 스카프, 그죠? 근데 대시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있죠. 왜? 여기 뭐 예쁜 아가씨가 고개를 돌리고 있네. 여기 코, 눈썹 해서 이렇게.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야? 내가 저 대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나의 행동,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토끼 아니면 오리예요. 그죠? 오리로, 제가 점심에 오리를 먹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오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은 토끼로 보이는 겁니다. 즉 창조와 진화의 문제는 이 두 가지의 문제예요. 여러분 같은 생명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창조니? 근데 어떤 쪽은 이건 창조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그 창조의 자리로까지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같은 걸 보는데 어디서 왔니? 진화지. 제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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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을 따라가 보면 최초에는 단 하나의 세포야. 무슨 말이야, 창조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 창세기 1장을 읽어봐. 하나님께서 물소는 물소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야.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빅뱅이 있었고, 이렇게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빅뱅 이후에 이제 뜨거웠던 지구가 식으면서 이제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바다 속에서 오랜 시간이 거쳐서 무생물에서 저렇게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생명이 생겼고, 저 생명이 이게 이제 하나의 세포죠. 이게 하나의 세포가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저렇게 지금처럼 다양한, 이게 이제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이런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또 같은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고 여기서 갈라지고 여기서 갈라지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끝에 가면 다 공통 조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진화가 아니라 자연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또 각기 이거 보세요.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 생각하지 말아라, 종류대로야 라고 딱 규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렇게 이걸 믿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믿느냐가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달린 거죠. 또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진화론에서도 동물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느냐? 자, 여러분들이 제일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뭐 아메바나 뭐 이런 미생물 같은 것들, 단세포 생명,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고등생물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부추겨 세우잖아요. 하지만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포도, 세균도 40억 년, 30억 년 이상을 견뎌온, 도태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도 왜 위대합니까? 40억 년, 30몇억 년 되는 동안 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생물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우리는 동물이랑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박진영 씨 아시죠?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뭐 성공했죠. 저 정도 인생을 보고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이겠죠? 네? 근데 박진영 씨가 고민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고민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어제 뭐 힐링 캠프에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고민을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고민일 것 같아요. 네네네. 뭔데? 어떤 고민이시길래? 이 세상하고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이제 잠깐 이건 정말 치해야겠는데.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할 그런 게 아니고.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 하면 자기가 미국에서 시작된 그 음악 있잖아요, 힙합. 그 장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마이클 잭슨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꿈이 뭐냐면 자기가 작곡한 힙합 곡을 미국에 있는 가수가 불러서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올리는 게 꿈이에요. 근데 아시아에서 힙합 곡을 작곡해서 그렇게 빌보드 차트에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박진영 씨가 최초입니다. 3곡이나 올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JYP라는 기획사도 하고 뭐 이 사람의 저작권료 작곡해서만 번 돈이 뭐 몇 억씩 뭐 이렇게 되니까 1년에 받아들이는 돈만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저 사람이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고민이 누가 만들었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왜 여기 있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날 만든 사람이 있으면 만든 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학생들, 어린이들 이따 나중에 커서 성공해가지고 이런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 고민을 먼저 해결하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훨씬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정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물속 어디서 왔는지 진화론 얘기했고요.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 시간대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억 년, 뭐 2억 년, 뭐 6,500만 년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부터 왜 진화를 안 믿게 되었는지를 이제 대표적인 예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진화가 맞으려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죠? 죽어 있는 것부터 생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화론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이 자연계에서부터 살아있다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창조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 한번 보십시오. 생명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명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자기네들이 그 주장을 펼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생명이 아닌 것으로부터 생명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거꾸로 따라가 보면 뭐예요? 이건 다 무생물이에요. 다 분자들, 질소, 뭐 메탄가스, H2O 이런 분자들이에요. 분자들이 우연히 반응을 해서 저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냐 이거죠. 자, 세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세포 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냥 세포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 배우죠. 이게 핵이고 이 안에 뭐가 있죠? 얘들아, 정신 차려야지. 염색체 누구니? 몇 학년이야? 6학년. 박수 한번 쳐주세요. 6학년이 염색체를. 야. 자,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헤치면 그게 이제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1953년에 발견이 돼서 왓슨과 크릭이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저 DNA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이론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복잡성이 아니라 어마어마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DNA를 이렇게 구조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열이 되고 또 이제 세포가 나뉘어요. 세포가 두 개가 되려면 저 DNA가 동일하게 2배로 딱 늘어나야 세포가 분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NA가 없는 생명은 없어요. 유전 정보가 없는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닮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유전자 DNA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왔기 때문에 아빠에게서 50%, 엄마에게서 50%. 그래서 너 누구 닮았어 하면 둘 중에 한 분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저것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세포 안에서 저것이 어떻게 복제가 되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해서 밝혀놓은 걸 동영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한 가닥이죠. 근데 이게 이중 나선인데 두 가닥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핵 속에 한 1.7cm, 1.7m. 그 긴 게 이제 핵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막 이렇게 감겨 있어야 돼요. 복잡하게. 이게 그 과정입니다. 이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그게 이제 DNA에 감기면 그게 이제 아까 친구가 얘기한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뱀 같죠? 실제 저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꼬여 있고 감겨 있고. 요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사람은 이게 23쌍이 있죠. 이건 실제 세포 안에서 염색체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분열하고 있습니다. 염색체가 복제가 돼서 세포가 둘로 나뉘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걸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이 염색체가 이제 양 끝으로 갔고요. 두 개의 세포가 돼서 각자가 이제는 자기 기능을 하고 살아있는 세포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럼 이제 DNA가 복제되는 모습을 한번 또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DNA예요. 두 개가 되려면 2배로 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제시키는 기계들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나뉘고 이쪽은 따로 복제가 되고 이쪽도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여기서 지금 나뉘어서 이쪽 하나 나가고 이쪽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배로 지금 복제가 되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도 정신이 별로 없죠. 이게 실제 세포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이제 중단해 주시고요. 여기서 스탑해 주시고요. 네. 자, 여기서 사람의 이 복제하는데 그 염기가 있어요. 그 복제해야 되는 그 숫자가 있는데 우리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1억 쌍이 있어요. 그 염기가 1초에 한 개씩 복제를 한다고 쳐도 31억 초가 걸리죠. 31억 초면은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한 세포에서 두 세포가 되는데 10년이 걸리면 이거 막 아기 한번 배면은 언제 날지 몰라. 어마어마. 근데 그 아기가 하나의 세포 수정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몇 조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10개월 안에 나오잖아요. 속도가 어때요? 어마어마. 1초에 한 개가 아니에요. 1초에 막
수십 수백 개 수천 개씩 카피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되죠?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수정 기능까지 저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맞았던 황당함이 뭐였냐면 저게 우연히 그거였어요. 제일 첫 번째 맞은 그 황당함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또가 사신 분 계시죠? 네. 청년들의 꿈. 좀 슬픕니다만 대략 한 10의 7승분의 1이에요. 저게 맞으려면. 확률이 그렇습니다.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가 870만 분의 1인데 정확히는 이제 대략 한 1000만 분의 1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이라고 하면 5명이 사면은 그러니까 그 1000만 명이 하나씩 그러니까 5천만이 다 사면 5명 정도가 1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포 안에서 이 유전자 있잖아요. 이거 아까 말한 염기, ATGC 4개의 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이게 아무렇게나 31억 개가 나열된 게 아니고 옆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보면 왜 틀려요? 엄밀히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순서가 틀려요. ATGC 뭐 이런 오는 화학 물질인데 그게 다 틀려요. 순서가 사람마다. 그래서 그걸 밝히겠다고 한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죠. 그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이제 암호 체계에 의해서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다. 근데 이런 단백질 하나예요, 여러분. 단백질 하나. 평균 크기, 단백질 크기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이 정도입니다. 10의 164승분의 1. 이게 우주에 있는 그 은하보다도 많은, 별보다도 많은 뭐 원자들 다 합쳐도 저 정도 될까? 확률상으로도 너무 어렵다는 거죠. 단백질 하나가 이런데 10만 개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러면 로또로 친다면 23주 연속 로또 당첨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세포 하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DNA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여러분 프로그램 하나 디자인한 알파고 그거 그냥 어디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 천재가 그 구글 그 누구죠? 동양계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 하잖아요. 그 사람 천재라면서요. 거의 뭐 초등학교 때 체스 전 세계 2위하고 뭐 그랬다며요. 그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DNA가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었고요. 하물며 이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우리 세포 안에는 또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그 안에 또 DNA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계산을 하면 이 정도입니다. 10의 3억 4천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 로또로 따지면은 90만 년 동안 매주 로또 사면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사서 1등 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샀더니 또 당첨됐어. 그 사람이 1등. 실제로 뉴스에 나왔다고 쳐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신기하다 하고 그날도 넘어갑니다. 다음 주 됐는데 그 사람이 또 1등 됐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또 됐어. 4주째.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NA를 보는 관점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중간 단계니 뭐 이런 건 뭐 다 지금 보는 거 가지고 창조지나 얘기하는 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무생물에서 생명을 만들었다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뭡니까? 이게 뭐죠? 무슨 실험? 밀러의 실험. 밀러가 아무도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런 가스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뭐 메탄가스, 암모니아, 물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천둥번개도 치고 뭐 외부에서 뭐 자외선도 들어오고 우주선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반응이 일어날 거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스파크를 빵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 냉각기를 설치해서 이제 여기를 식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수증기였던 게 식혀지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이 물 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미노산, 무슨 뭐 DNA의 구성 성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라, 우연히 될 수 있지 않냐. 원시의 대기에 저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 물 속에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그걸 이제 원시 숲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마이크로스피어. 아유 야 그러면 아미노산이나 이런 하나는 아주 작은 단위잖아. 저게 막 모여야 DNA가 되고 단백질이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랬더니 이런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이제 가열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화산 근처나 뭐 뜨거운 용암 근처나 뭐 이런 데 있는 거는 열이 있으니까 거기서 팔팔 끓이면 이렇게 단백질들이 응고가 돼가지고 마이크로스피어가 형성이 돼요.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게. 또 이렇게 무슨 젤라틴 같은 거 고무를 만들어내는 나무 있잖아요. 그 용액 같은 걸 이렇게 또 끓이면은 이렇게 세포 모양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져요. 그리고 물질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만들어 놓고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뭘 찾아봐도 이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무생물에서 생물이 됐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 예수님 빼고 그냥 한번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정적으로 또 제가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자 저것들 합쳐가지고 이게 됐다는 거죠. 오랜 시간 걸치면 될 수 있다.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키스 같은 책 초반의 모양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다 저런 거예요. 저런 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읽다 보면 이게 소설이야 과학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문헌도 없어요. 별로 근거가 없어. 레퍼런스를 달 수가 없지. 왜? 결정적으로 무슨 실험을 못했느냐? 그러면 이거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37도죠 체온이. 실험실에서 살살 끓여주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죠? 이거 나와야지. 그 실험을 성공한 사람이 있냔 말이야. 제가 결정적으로 안 믿는 이유는 이거는 그때 그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되면 돼. 그걸 여러분 과학적 객관적 근거라고 합니까? 아니면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건 믿음이고 맹신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주가 어디 계시냐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증명하실 수 있나요? 성경밖에 없어요. 자 성경 봐.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얘네도 깊이 들어가 보면 저렇게 허약해요. 근데 이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다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실험을 하는 과학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명과학을 하지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DNA 단백질 모아놓고 생명 만든다고? 그런 실험하는 사람 없어요. 연구비도 안 줍니다. 그거 한다고 누가 연구비 주겠어요? 하면 대박입니다. 만약에 성공하면 그건 노벨상 이상 상도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직감상으로 안 된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부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긴 시간, 수십억 년 되는 시간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뭐 첫 번째 생명이 그래서 그런 핑계도 되죠. 외계인이 와가지고 심어놨다 생명을. 그러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정말로 긴 시간이 맞느냐? 그래서 이렇게 오랜 지층들이 아래에 있는 거는 고생대, 중간에 나오면 중생대, 맨 위에 나오면 신생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거 맞느냐? 진화론 30cm 정도 쌓이려면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쌓이려면 5,000년 걸린다. 응? 무슨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층과 화석은 성경 진화론의 그러니까 생명 진화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랜드 카니언 같은 경우에 쌓이는데 3억 년, 깎이는데 7천만 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연대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 화석이 지층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는가.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과학자라는 게 그 예수님을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실험이라는 건 어쨌든 계속 객관적인 것들을 검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저게 뭐냐면 굵은 흙과 가는 흙을 섞은 거예요. 굵은 흙은 검은색이고 가는 흙은 하얀색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크기가 다르니까 어때요? 굴러 내려가면서 마찰력이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구르는 동시에 층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쌓일 수도 있겠지만 구르는 동시에 층이 생겨버려요. 이제부터 저것도 동영상인데 한번 클릭해 주시죠. 저거 이제 이재만 선교사님이 하신 건데. 구르는 것이 큰 것과 작은 것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굵은 것과 가는 것이 구르는 동안에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여전히 이 흙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층이 바로 반복되어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보게 될 1994년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했었던 실험입니다. 그 물탱크 속에다가 굵은 흙하고 가는 흙을 섞어놓은 다음에 빠른 속도로 수평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역시 빠져나갈 때는 같이 나오지만 구르는 패턴의 차이 때문에 바로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실험은 기존에 우리 지질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흙들을 보내게 되는데 지층이 지금 여기 생기고 보내게 있어요. 되면은 밑에 있는 지층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수위가 올라가면서 지층이 그 위에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쌓이는 거죠. 이 이론을 지질학자들은 저탕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탕류라는 말 아시죠? 흙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거. 자, 그러면 저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1980년도 5월 18일 날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이 폭발을 했는데 이 산이 이제 5km 정도 돼요. 높이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항상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폭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열기와 용암과 이런 것들이 분출이 되니까 위에 있던 물, 얼음들과 눈이 다 녹아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겠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폭발 전이고요. 눈과 얼음이 여기 쌓여 있죠. 폭발 후에 엄청나게 파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돼가 녹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진흙이 되면서 위에서부터 이제 막 흘러내려온 거예요. 원래 여기 호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위에 물의 양이 많았는지 호수의 수위가 75m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려온 거죠. 아주 순식간에 흘러내려온 거죠.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위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치고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보면 됩니까? 그것이 흘러난 뒤에 지층이 정말 생기나 안 생기나, 그리고 그 생긴 지층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층과 많이 차이가 나는가 다른가 보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그 생겨난 대표적인 지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람이 보이시죠? 1980년 5월 18일 오후에 쌓인 퇴적층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쌓인 퇴적층이 여기까지. 색깔이 좀 다르죠? 그리고 약 2년 정도가 흐른 뒤에 쌓인 퇴적층이 이만큼. 근데 이거 보시고서 기존의 지층이랑 많이 다른데요? 라고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뭐 시간상으로 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더 오래된 지층들은 아무래도 비바람을 맞고 막 이랬으니까 약간 새로 생긴 거랑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뭐 몇 년 안 지나면 비슷해지겠죠. 이걸 봤으니 망정이지 5,000년, 30cm에 5,000년이라고 진화론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 수십 미터 쌓인 거는 몇만 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관찰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화석도 그렇습니다. 지층도 저렇게 빠른 시간에 얼마든지 쌓일 수 있고요. 물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다음에 이제 화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살던 물고기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퇴적이 되겠죠? 진화론의 이론에 따르면 위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열과 압력을 받고, 그래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이제 뼈가 이제 남아서 이제 화석이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잘 살던 물고기가 느닷없이 뭐가 덮쳐서 갑자기 죽어서 그런 어떤 격변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화석이 생기는 거야 라는 이론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요게 틀린 걸로 지금은 대세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을 보면 알아요. 자, 이게 무슨 화석이죠? 왜 안타까워요? 먹히고 있어서 먹힌 아이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굉장한 창의력이다. 역시 어린아이의 눈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다가 죽었잖아. 그래서 안타깝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순수한 우리 어린이 감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그죠? 양쪽 다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이런 화석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3개만 갖고 왔지만 저런 화석이 나오려면 첫 번째, 수명이 다해서 운명하시면 저런 화석이 나오나요? 차곡차곡 수명이 다하셔서 운명하시면 저런 화석이 먹다가 채서 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것도 한두 마리지.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제목이 Last Supper,
마지막 식사. 왜 마지막 식사냐? 뱃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소화가 다 안 됐어요. 이 얘기는 뭐죠? 갑자기 죽은 건가요? 다 드시고 아니죠. 갑자기 뭐가 이것도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얘가 이 움직인 자리예요. 파닥파닥. 순식간이 아니면 저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물이 그냥 흘러가는데 저런 화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런 자국이. 상식적으로 저게 어떻게 나와요? 차곡차곡 오랜 시간 하는데 저런 자국이 남아 있겠어요? 다 쓸려 내려가지. 그러니까 이제 저런 화석들, 그러니까 저런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과학의 자료들이. 대표적으로만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저는 지층과 화석도 얼마든지 오래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임상 시험이 있었는데 화산이 또 폭발한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근데 이 근처에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니까 이제 다 대피를 했죠. 네, 대피를 하고 나서 한 30년 지나가지고 이 선교원인데 이제 오니까 이제 막 이렇게 폐허가 돼 있죠.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기 뭐가 있느냐? 당시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때 남겨둔 모자. 이게 햄이에요, 햄. 당시 남겨두고 간 햄이에요. 근데 이게 햄이 썩질 않고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화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자와 저런 햄들이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도 이제 30년밖에 안 됐어요. 저건 만들어진 지가. 시간의 문제가,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영국에는 요크 지역이라 그래서 화석화 우물, 그래서 여기서 석회질이 섞인 물이 떨어져요. 여기에다 인형을 매달아 두면은요, 3개월에서 5개월이면은 화석처럼 정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으면 가서 매달. 그럼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무슨 게 아니고 어떤 조건과 그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게 문제지, 오랜 시간 차곡차곡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이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만 일방적으로 근데 학생들은 그걸 배우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결정적인 건 이제 이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설명드릴 건, 자, 쥐에서 박쥐로 진화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느 날 쥐가 새끼를 딱 낳아봤더니 넌 누구니? 이게 아니죠. 낳아봤더니 나랑은 비슷한데 조금은 다르네.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화석이 발견되려면 이런 화석이 더 많이 나올까요? 이런 화석이 더 많이 나올까요? 자,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예, 왼쪽이 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중간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죠. 예. 근데 지금 발견된 화석이요, 뭐 수십만 점이 넘어요, 화석이. 근데 그 화석들 한번 다 보십시오. 볼 수 없죠. 우리는 잘 안 보여지죠. 제가 몇 가지만, 잠자리. 몇 억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냐면 3억 년 전 지층 잠자리 화석. 이건 1억 5천만 년 전 화석에서 발견된 잠자리. 저는 2016년에 잠자리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자, 이건 또 식물들입니다. 식물. 진화론 연대 다 나와 있죠? 네. 지금의 모습들 한번 보실까요? 네. 다릅니까? 이건 TV에도 나오죠. 투구개. 이거는 2억 년 동안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위대한 것처럼 보이죠. 생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화론에서 가끔 TV에 뭐 몇 억 년 동안 있지만 진화가 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저게 왜 대단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좀 들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쟤는 환경이 그렇게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모양을 변치 않고 살아남은 존재니까 어때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삼성이나 LG가 2억 년 동안 그 기업을 유지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립박수 쳐주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왜? 진화론적 관점으로 봤을 땐 대단한 존재거든요. 근데 대단한 존재인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앞에 보셨듯이 똑같습니다. 화석이나 지금 살아있는 거나. 네? 또 실러캔스, 이것도 중간 단계인 줄 알았어요. 물고기에서 이렇게 육상동물이 진화했거든요. 그러려면 양서류부터 만들어져야 되죠. 바다 물속에도 살고 물 밖에도 사는 개구리 같은 애들. 그러면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밖으로 나오려면. 그럼 물고기에서 다리가 어떻게 생겨요? 지느러미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느러미에서 뼈가 없잖아요. 지느러미에.
근데 뼈가 있는 화석이 발견됐어요. 실러캔스라고. 이런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양소리의 조상이다 얘는. 여기 물에서 땅으로 나오는 양소리의 조상이다. 모든 물고기들, 지금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뼈가 없는데 얘는 지느러미에 뼈가 있다. 저건 다리로 진화하는 증거다 하면서 지금도 일부 교과서에 아마 실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잡혔어요. 아프리카, 여기 동남아시아에서 이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중간 단계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때는 걔가 자연에 적합해서 그때는 걔가 살았지만 자연 환경이 바뀌면서 얘는 도태되고 새로운 종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진화했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쟤가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쟤는 중간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 조상을 또 찾아야 되는 거야. 넌 어떻게 여기 있었니? 이렇게 환장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보시면은 포유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유류나 이런 육상 동물은 그러니까 공통조상이죠. 물고기에서 올라온 그 조상. 올라가 보면 다 만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자, 물고기, 도룡령, 거북이, 병아리, 토끼,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조상은 하나잖아요. 그죠? 조상은 하나니까 태어나면 모양이 틀리지만 아마 아주 초기 단계, 배아에 있는 단계는 그 진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해부학자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부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초기 단계의 배아를. 아, 그랬더니 모양이 어때요? 와, 정말 이 사람의 말대로 일치했어요. 진화론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교과서에 이 그림 본 친구 공부 안 하는구나? 여기 있네. 본 친구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1997년도에 리차드슨이라는 과학자가, 지금은 뭐 현미경이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릴 필요가 없죠? 직접 찍으면 되죠? 초음파 뭐 얼마나 많아요? 찍었어요. 어떻습니까, 모양이? 완전 다르죠? 어떻게 저게 공통조상입니까? 예? 이걸 그래서 학술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사이언스에다가 이거를 기고도 했어요. 그래서 생물학에서 가장 위대한 사기라고 실제로 썼어요, 아티클에다. 그런데 교과서에 사기가 써 있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시조새도 마찬가지예요. 시조새도 새가 이제 진화가 되려면 파충류에서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시조새가 발견된 지층이 있어요. 그죠? 지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의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의 조상인데 새가 그 지층에 있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조상이 될 수가 없죠. 새가 이미 있는데. 그리고 뭐 날개에 이렇게 발이 있는데 이렇게 발톱이 있는 새들은 없지 않냐.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쟤는 파충류는 발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타조 같은 것들, 그런 새들은 아직도 날개에 발톱이 있어요. 설명이 말의 진화, 이것도 이렇게 짧은 말, 작은 말에서 점점 진화해서 큰 말이 됐다. 뭐 말발굽도 이렇게, 발가락도 이렇게 됐다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 사람들이 그냥 뼈가 발견된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했을 뿐이지 실제로 과학적 근거와 지층적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학계에서는 이거는 거짓으로 이미 다 판명이 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렇게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데. 그러면 중간 단계에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냐?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들의 시각 보여드린 거에 대한 문제 했었죠? 아가씨냐 할머니냐? 토끼냐 오리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너무 오늘 집중도가 좋으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고 이제 한 두 개만 하고 끝낼게요. 자,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쌓인 거죠, 지층이. 그리고 뭐 순차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층은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층은 고생대 지층 이렇게 있고, 거기에 석탄기 퇴적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석탄을, 옛날에는 석탄 많이 캐 연탄 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석탄을 캐는데 1912년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이런 탄광이 있었는데, 이 광부가 석탄을 캐다가 뭐가 땡 하고 부딪힌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캐냈어요. 자, 이 지층은 고생대 지층입니다. 석탄기 퇴적층이 고생대 지층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 쇠단지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는 누가 사느냐?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이런 애들. 자, 고생대, 그죠? 석탄기 퇴적층, 양서류, 쇠단지. 자, 석탄기 퇴적층, 양서류, 쇠단지. 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쇠단지를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연구해야죠. 왜? 사람은 없었으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그죠? 또 이건 쇠망치. 자, 요건 어느 때 1억 4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공룡들이 살던 시대죠.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애들이 살던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대 백악기, 티라노사우루스, 쇠망치.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자,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는데 쇠망치를 던졌다. 아주 좀 코믹스럽게 표현한다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화론이 일관성 있게 뭔가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설명이 안 되고 반박이 될 만한 근거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알려지질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자꾸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언론도 그렇고 많이 진화론적인 사람 손가락도 발견이 됐고요. 인류의 진화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세계관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뼈가 발견이 됐다. 근데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뼈 2개 발견됐어요. 뼈 2개, 두개골뼈, 저기 팔뼈. 그러면 사람의 성인의 뼈가 205, 60개가 되나요? 그래요. 그 중에 딱 2개 발견됐어요. 머리하고 팔, 그래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발가락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손가락도 약간 원숭이처럼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여러분, 이 2개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그린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건 진화론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세계관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저 뼈를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이 있는 뼈로 볼 거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저 뼈를 볼 거냐? 같은 지층에서 근데 사람 뼈가 발견이 됐어요. 쟤도 조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자, 이번엔 또 송곳니. 요거만 하고 제가 잠깐 쉴게요. 이번에는 저기 어금니입니다. 송곳니 잘못됐고 이게 어금니가 발견이 됐어요. 네브라스카주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거 보니까는 사람의 어금니 뼈보다는 이게 크고 날카롭고 뭐 어떤 좀 뭐가 달랐나 봐요. 그러면서 이것도 중간 단계다. 우리 조상의 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뼈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당시의 신문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요. 그냥 뼈 하나 보여주면 별로 충격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네브라스카인. 저 그림이 뜹니다. 어금니 뼈 하나 됐는데 저렇게 그렸다는 것은 저 사람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유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에 의해서 유추해냈다, 그려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기극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그 오랑우탄의 그 턱뼈하고요, 침팬지 턱뼈인가, 하여튼 그거하고 사람의 두개골하고, 오랑우탄 턱뼈 맞아요. 그리고 사람의 두개골, 그다음에 침팬지 이빨, 이거를 막 붙인 거야. 그래서 영국의 필트다운이라는 지역에 숨겨놓고 중간 단계가 안 나오니까 숨겨놓고 이제 어느 날 이거를 공개를 한 거죠. 야, 이거 봐라, 명백한 중간 단계다. 그래서 저거에 아주 파장이 컸어요. 이게 1912년도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잃어버린 고리 중간 단계를 찾았다 했는데 53년도에 조합인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저게 살아 있었죠? 약 40년 동안. 저 동안의 진화론자들의 그 위세가 얼마나 어땠겠어요? 발견됐지 않냐? 저것이 당시 미국의 스코프 재판이라는 아주 유명한 창조 진화대 그 법정으로 그 재판이 있었어요. 그 재판의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됐어요. 저게. 나중에는 거짓말로 된 건데 저 증거 자료도 아까 네브라스카 이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이 증거 자료로 쓰여가지고 저 때는 그게 맞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짓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화론이 오랜 시간과 우연히 있으면 돼, 저렇게 돼. 하지만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뭐가 하나 빠졌어요. 저렇게 됐다고 보려면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만 읽고, 잠깐 마지막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리차드 도킨스, 진화론의 아주 대표 전도사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진화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다. 히브리서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무릇 사람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화론이 어디서부터 왔죠?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 뭐 교부였다 뭐 했다 하지만 그 사람 나중에 그 편지글 보면은요, 신약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믿지 않는다.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무신론자예요, 거의. 그분은.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잠깐 짧은 시간 오셔도 좋고요. 한 15분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